네, 저는 남원시 어연동 목공의 길에서 나무리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건무라고 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4입니다. 그럼 남원 고향이 남원이신가요? 아니면 네, 네. 고향이 남원입니다. 목길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누구한테 배우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냐면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저희 마을에 목기 공방이 있었는데 제가 목기가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간 건 아니고 뭐냐면은 미술이라든가 목공에 관심이 있는데 어, 마침 그게 있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199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맨 처음에 시작해서 공교롭게도 군대를 그때 대학 진학을 좀 재수를 하려고 연기를 했는데 제가 산업 디자인과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실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그 대학교를 연기했는데 계속 안 나와서 몇 년간 하다가 어, 늦게 그 군대를 가서 거기에서도 제가 목공병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또 자연스럽게 제대하고도 다른 일을 해볼까 하다가 이 일이 제 적성에 제일 맞는 것 같아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남원 목기는 산내면에서 전라공업기술학교 주축으로 퍼졌다고 들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당시엔 여기 어연동이면 산내면에서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이 동네가 목기가 분위기가 어땠나요? 좀 더 많이 퍼져 있던 상태인가요? 저는 원래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어더라고 제기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거나 거래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목공에 대한 꿈이 있어서 뭐냐면 거의 저는 아까 뭐냐면 말씀도 드렸지만은 처음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뭐냐면 목기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목공의 전반적인 그런 작업에 대한 그런 열망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독학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기 공방에서 뭔가 일을 하긴 했지만 거기서 뭔가를 배운 적은 없고요. 목기 공방에서 일을 해주면서 제가 바로 저희 빈집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목공 공구들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셨다기에는 되게 지금은 네. 대한민국에서 좀 어느 정도 기술을 독보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외국 사람들도 찾아와서 유튜브도 보고 할 예. 정도로. 그렇게 될 때까지 좀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은 본인만이 계속 정진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면 좋아하는 작품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기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지금 남원에서 만드는 어떤 장인들의 그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외국 작가들이나 일본이나 또 일본이 이제 칠기가 유명하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우드터닝이라는 분야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그리고 그들만의 기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그때는 지금처럼 1990년대 는 지금처럼 정보를 이렇게 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가고 그럴 수는 없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도 그래서 이제 그냥 내 나름대로 해보다가 아마 한 200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제가 그
야후 재팬이나 뭐 야후 그 미국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정보를 이제 좀 검색해서 하게 되면서 그 서양의 기법과 저는 이제 서양의 기법과 우리 이제 그 한국의 기법을 좀 믹스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툴들도 제 나름대로 개발하는 거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배울 때 당시에는 그런 정보력 부재 이게 가장 힘들었죠. 선생님 이제 한국의 남원의 기술과 네, 외국의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네, 계속 네. 갖고 계신데 그 한국과 외국의 좀 기술적인 차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지금 뭐 그 제가 배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어떠한 장인이라고 할까요? 그 어느 한 분야에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제기를 만든다면 제기의 분야에서 명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서양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서도 뭐 각 작가들마다 좀 특성이 있긴 있지만 뭐 실용적인 작품을 만드는 분도 있고 또 약간 아티스트적인 작가들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이분들은 다양한 그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디자인이나 상품에 매몰돼서 그냥 계속 그런 일을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항상 그 만들 때마다 새로운 작품이나 디자인을 추구하는 편이죠. 그래서 어느 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쉽게 해석한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한국의 장인들은 소위 말하는 달인이 되시는 거고 한 분야에 한 특정 분야에 그리고 외국 작가들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약간 작가적인 마인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은 특정 분야의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랜 시간 목선반 기술을 익히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꽤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외주를 받으시는 작업들도 있고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들도 있지만 작가 활동도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활동들에서 차이를 두는 점이 있는지. 사실 저희도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는 게 사실 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 길로 처음부터 직진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 그 앞으로의 그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조 쪽에 어떤 일들이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했던 환경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뭐 일단은 그 원재료부터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일 심각한 게 인력적인 문제. 그 다음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한정적이고 소비층이 너무 그 국한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제조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계속 먹고 살기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유지하기가 힘든 공방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교육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체험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뭐 수익은 안 되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뭐 돈을 떠나서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그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될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까 원재료가 점점 구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시작할 당시에는 재료 수급이 잘 됐나요? 남원인데 그래도 네. 지방이잖아요.
수급이 잘 된 편이었나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뭐 수급 그 원활한 그런 거보다도 다른 분야도 다 그렇지만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월넛이 예전에 제가 마지막 구입하던 시기에 제당 단가가 뭐 한 12,000원 이 정도 할 때 구입했어요. 그게 뭐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마 25,000원, 뭐 3만 원 가까이도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요 그 생산 품목이 머그컵 종류였었는데 납품하는 거, 외주하고 아니 뭐냐 오칠하시는 분들한테 납품하던 주요 생산품이 머그컵, 뭐 텀블러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벌목 업체에서도 그 작은 목재를 그 뭐냐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큰 목재만 빼고 작은 목재를 다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 재료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이. 예. 그리고 백고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는 좀 더 심했을 텐데 오칠 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아니면 혹은 선생님이 만드신 것들을 가져가서 칠을 해서나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마감을 한 사람이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떠셨는지, 지금 뭐 지금 시점에 좀 달라졌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오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작업 의뢰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뭐 어떤 작가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분들하고 거래할 때는 하나의 이제 그 기업 뭐냐면은 업체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가 부각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치를 의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우리가 뭐 소외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기술자의 역할과 이제 작가 근데 이제 활동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오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작품에 오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다른 장인한테 맡기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죠. 네. 그래서 내가 배워서 환경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내가 그 오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오칠 하시는 분들하고 우드 터닝 하시는 분들하고 환경이 뭐 이렇게 어떤 뭐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지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추구하시는 뭐 계획이나 뭐 생각하신 계획이나 이제 목표나.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 이 작업을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계획은 한 70살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앞으로 작업을 뭐 오랫동안 할 수는 없고 그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었다 보니까 이제 개인전을 조금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해마다 하기는 좀 벅차고 뭐 한 2025년부터 해서 한 2년에 한 번씩 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테마는 그린우드 터닝을 주제로 이제 주제는 그
뭐냐면 전시 제목은 홀로 해서 홀 2025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 트렌드 페어를 시작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2년 후에는 세그먼트, 그다음에 또 2년 후에는 텍스처, 그다음에 또 2년 후에는 내추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전시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 먹기는 이제 점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먹기에 이제 점점 배우는 사람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경제적인 게 제일 클 텐데 이게 지금 장인분들 상황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요즘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좀 부족한 점 해주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는지, 좀 원하는 바가 계시면 자유롭게. 오늘 이제 남원 같은 경우 이제 지자체에서 꾸준히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방향성이 좀 방향성을 좀 변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의 어떤 부흥기 때 그걸 생각해서 뭔가 이걸 산업화로 가자 이렇게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얘는 문화적 차원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첫째 전제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의 어떤 우드터닝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그 퍼포먼스적인 게 스타를 만드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걸 뭐 한 사람에게 어떤 몰아주기식 이렇게 그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떤 뭐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타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어떤 홍보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그 업체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적으로 이 우드터닝이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 이 목공방들이 제조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뭔가 체험, 교육 이런 것들하고 해서 해줘야,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가치를 알 수 있는 만큼 있을 수 있게 소비자들은 또 간접적인 경험제를 만들어 줘야 이 공예품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그 소비층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스타성 있는 어떤 작가들을, 젊은 인재들을 몇 명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배우려는 그래도 좀 여기는 직원이 한 명 있고, 네. 그래도 젊은 직원을 처음 봤는데 좀 다른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은, 제가 서민가프라든가 이런 뭐 무한지대 예전에 그런 방송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한번 찍어보고 실망해가지고 두 번 다시 안 한다고요. 여기 방송 의뢰 들어오면 못 한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극한지대 이런 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부정적인 게 뭔가 그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하게 돼서 뭔가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을 그대로 오히려 부각시켜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젊은 세대를 안 통하거든요. 좋은 조건에서 그 일을 하려고 안전한 뭐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방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지원 사업이 있다면 그런 환경 개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공방들이 좀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려면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필요하고 또 뭐냐면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을 제시할 만한 우리 지금 현재 목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비전을 제시할 만한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계속 제조에만 그 만약에 몰두하지 말고 뭐 교육이라든가 체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해서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